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오늘 한국을 찾을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오늘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자체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간의 공방과 대치는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여야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소속인 홍석준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 보고서 혹시 좀 사전에 귀뜸으로 그러니까 좀 들으신 내용은 없으십니까, 의원님? 예, 저도 좀 사전에 좀 파악을 좀 해봤는데, 네. 예, 이 정부에서 조금 기다리라 하면서 이야기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의원님도 모르세요? 지금 어떤 내용이 예, 들어가는지? 예. 아무튼 그러니까 그 정부의 보고서가 저번에 이거 일본 시찰단의 시찰 결과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거요? 근데 네. 일부러 오늘로 날짜를 맞춘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정부 보고 시기를 상당히 좀 당정 협의할 때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IAEA 최종 보고서 이전에 하면은, 사전에 IAEA 보고서, 최종 보고서, 그래 보고 그래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또, 오해를 또 받을 것 같고 해서 그런, 시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오히려 IA 보고서 나온 다음에 하면은 결국 따라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맞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보고는 잘하신 것처럼 사전에 많이 좀 준비를 좀 한 사항이고, 아예 이 최종 보고서를 보고, 시험 커닝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보고 이제 참고하진 않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오늘 드려야 되는 질문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지금 언론에서 제기됐던 문제 중심으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국제원자력기구는 모두 3번에 걸쳐서 시료 분석을 하기로 했는데, 네. 1차 분석만 한 다음에 떡 보고서 내놨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말씀 네.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시료 분석의 목적이 이제 도쿄 전력에서 기존에 이제 평가하고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확정하는 확정 모니터링의 이제 목적으로 이제 시료 채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가 작년 3월 달에 그리고 2차, 3차가 이제 작년 10월 달에 됐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1차 할 때가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게, 이게 1차 때 시료가 K4 탱크에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K4 탱크라는 것은, 알퍼스 다액종 제거 설비를 거치고 난 다음에, 교반하고 균질화해서 측정을 하는 장치가 이제 K4 저장 탱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수치가 맞으면은, 이제 방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K4 저장 탱크에서 한 시료에 대해서 한국, 스위스, 프랑스, 미국, 이제 4개국에서, 물론 이제 IA 자체적으로 했겠죠. 분석을 한 것이 이제 올해 5월 달에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는 사실은 이제 이 저장 탱크가 순환 교반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없더라도 애초 시료의 목적인 확정 모니터링의 신뢰성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1차 시료 분석 결과가 나왔을 당시에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나 발언을 보면 1차 결과가 최종 확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내놨거든요. 이러면 지금 네.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좀? 그거는 당시 발표할 때는 당연히 이제 2차, 3차 이런 것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네. 발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네. 2차, 3차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그거 다 한 다음에 발표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서두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IAEA가 판단할 사항입니다만은 IAEA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료의 목적이 확정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도쿄 전력에서 현재 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평가 그 자체를 신뢰할 만하다. 최종 보고서 이것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하잖아요. 의원님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라는 게 사실상 용역 보고서 아니냐. 그래서 용역 발주한 쪽에 그러니까 그 입장과 요구에 맞추느라고 지금 이렇게 간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IAEA를
그 동네 용역 기관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잘 아신 것처럼 이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로 인한 이런 어떤 그 오염수 방류 여부는 일본의 이제 그 자체 결정할 주권적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 중국, 우리 대한민국도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포함된 이런 어떤 처리수에 대해서 이 방류를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고도 났고 또 이게 국제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관심을 많이 받으니 국제적으로 이 분야에 가장 권위 있고 전문가가 모여 있는 IAEA 한번 검증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IAEA마저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뭐 누구를 믿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지금 문제점 지적 나온 게 환경 시료 분석 결과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바닷물과 해양 퇴적물, 어류, 네. 해조류 등에 대한 분석 결과가 없다. 이런 네. 지적들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이제 IAEA가 채취한 환경 시료는 이번에 이제 최종 보고서에 담을 내용이 아니고 네. 이 시료를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방류가 이루어지면 방류가 이루어지고 난 어느 시점에 평가를 하는 어떤 기준점의 어떤 시료가 됩니다. 오염수 방류 결과물로서 이제 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 최종 보고서에는 이 시료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공개된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국제원자력기구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 회의 영상인데 이걸 보면 국제원자력기구가 방류를 아예 전제하고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않았고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이런 발언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류 어떤 결정 사항은 주권적 사항이기 때문에 IAEA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법적 구속력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한 것은 뭐 당연한 어떤 문제고 그리고 IAEA는 당연히 이런 어떤 해양 방류했을 때 어떤 영향만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대안까지도 뭐 평가할 그런 어떤 권한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그럼 해양 방류가 아니고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대안으로 뭐 이야기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이거를 수증기화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수증기화도 있고 고체화도 있고 그렇게 안전하면 그냥 그 호수나 이런 데 뿌려라라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있죠. 예. 자, 수증기화로 하면은 이게 해양 방류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공기로 왜냐하면 퍼지니까? 이게 통제도 안 되고 대리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훨씬 더 빨리 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화는 그렇고 또 만약에 이게 탱크에 저장하자 이러는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그러면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제 이 침출수가 오염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어떤 양으로 그러면 탱크에 저장할 거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이 원전을 빨리 이제 폐로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폐로를 전제로 한다면 그 탱크에 저장한다 이런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과학계 정설입니다. 고체화하면 되죠. 고체화. 그 고체화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연결시키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네, 지금 현재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해서 사실은 이게 수증기화를 뭐 그나마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증기화냐 해양 방류냐 이렇게 대안을 두고 일본에서도 뭐 그 고심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내륙 호수에 그냥 퍼부으면 되잖아요. 안전하니까. 내륙 호수에 아니 그 주장이 있잖아요, 의원님. 알겠습니다. 내륙 호수에 퍼부은다. 그거는 좀 너무 신박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야당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되고 런던 의정서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의제화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게 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문제는 2021년 4월달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했는데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해양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지금 IAEA를 비롯해서 과학자들이 분석이 대부분 다 환경적 영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소를 못했고 런던 협약이라든지 런던 의정서 총회도 사실은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선박에서의 어떤 투기를 단속하고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게 선박이 아니고 지금 해양 방류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도 사실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좀 저는 그 지점에서 좀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던데 네. 투기든 방류든 선박에서든 내륙에서든 아이가 바다에 보내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논리로 따지면 지금 예를 들면 원전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방출수가 지금 이제 다 발생되고 있고 오페스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방류의 대상까지도 이 런던 협약 대상은 아닌 것이죠.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제 오늘 이틀 연달아 지금 어민 연결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주 깊은 한숨이에요. 한숨. 네. 지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잘잘못 책임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네. 이분들에 대한 보호 지원 대책 강구를 해야 되는 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예. 지금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해서 어민들 보호 대책으로 기존에 어민들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세제라든지 특히 뭐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괴담 내지 정치적 선동으로 발생되고 있는 어떤 소비 어떤 위축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을 지금 현재 많이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런 방금 말씀하신 어민이나 수산업자를 이런 차원에서도 과학적인 어떤 비판은 참 당연히 수용해야 되지만 이런 괴담으로 이런 어떤 막대한 피해를 하는 것은 정말 자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